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고려인 4세 엄빅토리아라고 합니다. 지금은 대학생 마지막 학기이고요. 학기를 하면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학교 가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준비가 덜 됐는데 곧 있으면 학교로 가야 됩니다. 저는 화장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 스킨케어를 하고 선크림 바르고 그다음에 도시락을 싸서 이따가 점심에 먹을 예정이에요. 학교는 혹시 어디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언어학과입니다. 고려대 언어학과이면서 융합 전공을 하는데 소프트웨어 벤처 융합 전공이라고 창업을 꿈꾸고 있는데 사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도시락을 올해부터 처음 싸기로 했었는데 좀 자주 싸야 되는데 잘 안 싸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계란 뒤집기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듣고 있으면 이야. 저 고려인이잖아요.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도 고려인 분들이 반찬을 많이 만들거든요. 우즈베키스탄 쪽은 반찬은 많지 않고 그러니까 러시아 쪽도 반찬이 많지 않아요. 근데 고려인들이 그 반찬 문화를 많이 전파해가지고 뭐 막 당근김치라든가 그런 게 많이 생겼어요. 한국도 반찬 많은 편이잖아요. 네. 좀 비슷한가요? 비슷한 게 많아요. 일단 김치, 침치라고 부르는데 침치, 콩나물 무침 이런 것도 많고 부추 무침 이런 것도 되게 많고 자주 먹습니다. 평소에는 그럼 걸어서 출근하세요? 대부분은 걸어 다니는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버스를 좀 더 자주 탔어요. 근데 돈을 좀 아낀다고 제가 한번 목표를 세워봤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서울에서 돈 아끼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취도 하시니까 또 그래서 고정 비용만 한 100만 원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숨만 쉬어도 100만 원 싹 그렇게 나가고.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즈벡이나 그 러시아 쪽 간식들을 좋아합니다. 건조 자색 뿔돔이라고 하는데 이런 생소도 있고 이건 약간 치즈 같은 느낌인데 저희는 술루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렸을 때 많이 좋아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싸주셨습니다. 그럼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 한국에 진짜 오래전에 왔습니다. 2013년에 왔는데 거의 12년 살았죠. 이제는 완전 한국인. 네. 12년 정도 됐으면 이제 완전 적응되셨겠네요? 맞아요. 완전 적응됐고요. 사실 지금 정치성 혼란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고려인이랑 한국인이랑 약간 동포잖아요. 그때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다가 오면 너 외국인이구나 이렇게 하니까 나 외국인인가? 하면서 좀 정체성 혼란이 왔었는데 이제 여기 오래 사니까 그냥 한국인이 된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배경이 다른 한국인 정도? 네. 그러면은 고려인이라는 언어를 잘 모르는 분들한테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고려인이란 예전에 이제 일제강점기 때 북쪽으로 갔다가 이제 러시아 쪽에서 정착을 한 한인들을 얘기하는데 그 한인들을 이제 스탈린 시절에 그 일본 스파이들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강제 이주를 시킨 그래서 지금은 구소련 지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살고 있는 한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도시락 지금 다 싸셨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잠깐 늦어가지고. 지략을 가볼까요? 네. 한국 온 지가 지금 벌써 10년이 넘으신 건데 처음에 오셨을 때 뭔가 좀 적응 안 되는 게 있었을까요? 엄청 많았죠. 일단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약간 이민 느낌이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었고 언어를 잘 모르니까 친구들이랑 저는 ENFP여가지고 친구들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말을 잘 못하니까 애들이랑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제가 그때 또 중2병 걸려서 약간 난 특별
특별해 이러면서 지내가지고 살짝 애들이랑 오해도 좀 있었고 저를 싫어하는 애가 있었는데 막 저 왕따 시키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버스나 다른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좀 적응 안 됐던 부분도 있을까요? 버스요? 네. 그 버튼 누르는 거. 지하철은 지금도 적응이 안 됐고요. 근데 예전에 그냥 제 우즈베키스탄 제 고향이랑 다른 점은 엄청 많습니다. 한국만큼 교통이 편리하지가 않아요, 거기. 한국이 최고입니다. 저희는 다음 정류장에서 내립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아, 진짜요? 네, 아니면은 건너 이제 저 내린다고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건너 얘기해줘요. 근데 그것도 약간 재밌긴 해요. 그리고 돈 주는 것도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저희는 우선 타고 그 다음에 그 현금을 기사님께 줘요. 그래서 약간 좀 멀리 탄 사람은 바로 못 주잖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주고 그 앞 사람한테 또 주고 그 앞 사람이 또 받고 기사님한테 이렇게 쭉쭉쭉쭉 가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다 도착했습니다. 제가 조금 늦어가지고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갈게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저희 10시에 대표님과 주간 회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하러 갑니다. 가볼까요? 오늘 언니가 뭔지 알 거지? 어떤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리뉴얼 관련해서 들어가면은 희안이가 얘기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그걸 지금 적용하면 좀 안 되니까 그렇지. 네 잠깐 이렇게 안 보이는 상태로 해놨습니다. 근데 제 의견상은 없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일단은 한번 배너 있는 버전 네, 방금 저희 주간 회의가 끝났습니다. 혹시 오늘 하셨던 회의는 어떤 내용이셨을까요? 네, 저희 매주 하는 주간 회의인데 저번 주에 한 일들과 이번 주에 할 일들을 정리해서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네. 굿즈샵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굿즈를 직접 판매를 하시는 건 아니신 거죠? 직접 매장에서 판매는 하진 않고 상세 페이지를 업로드 한다거나 뭐 촬영을 한다거나 혹은 이번에는 저희도 신상품을 제작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작하고 또 저희가 주로 하는 업무가 서포터즈 관리. 크림슨 스토어에 이제 서포터즈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좀 컨텐츠를 제작하고 그 컨텐츠를 받아서 업로드하거나 하는 등 SNS 관리를 합니다. 갑자기 짐이 많아졌는데 다 릴스에 쓰실 소품인가요? 아 맞아요. 저희 홍보하면 좋은 상품들. 저 이번에는 겨울 아우터를 한번 홍보해 보려고 합니다. 저기 오셨네. 안녕하세요. 예지님 저희 촬영하고 있는데 혹시 노출 괜찮으신가요? 예지님이신데 콘텐츠 제작을 너무너무 잘해주십니다. 완전 짱. 그 최근에 샤넬 아세요? 타일러하고 이렇게 아웃핏 저거 3개를 갈아입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위, 아래, 하나, 둘, 위, 아래. 어떠신가요? 괜찮죠?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저희 춤 한번 연습해볼까요? 이거 거울로 삼고 딴 네, 릴스 촬영 끝났습니다. 아까 회의도 하시고 이어서 바로 이런 콘텐츠 촬영도 하시고 되게 바쁘게 생활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이랑 소통하실 때 뭐 어려움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으실까요? 요즘은 없습니다. 근데 약간 어떻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한국어가 되니까 그냥 다른 분들이랑 잘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업무나 이렇게 다른 분들이랑 소통하실 때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도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상대방의 기분을 좀 신경 써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러운 말들을 쓰려고 하고 깨닫게 된 건 텐션이 너무 높으면은 살짝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해서 약간 진정하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뭔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으신 일이 저는 우선 제 거를 뭔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뭐 크리에이터 아니면 창업 이런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첫 번째는 언어로 한번 창업을 해보고 싶어요. 전 언어라는 게 진짜 너무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제 첫 번째 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을 해서 제 거를 만들고 제가 조금 더 부자가 되면 장학재단 이런 것도 좀 먼 훗날에 그것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여기서 살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런 적응하는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아까 저희 콘텐츠 촬영 때문에 이거 잠깐 대여를 했는데 갖다 놓으면서 매니저님한테 인사도 하고 할 예정입니다. 매니저님 저 왔어요. 이쪽은 저희 매니저님이십니다. 말이 안 나네. 안녕하세요. 저희 매니저님 너무 잘해주시고 힘들다고 찡찡댈 때마다 엄청 잘 받아주십니다. 근무하실 때 잘 하시나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적극적이고 배우면서 궁금한 거는 이제 물어보는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빅토리아님 처음에 보셨을 때 고려인인 거 알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대화를 해보고 알게 됐습니다. 근데 매니저님 살짝 의심은 하고 계셨대요. 이름이 제가 그렇죠? 외국어로 돼 있어서 처음에 이름 자체가 좀 특이해서 그거를 한번 이제 내가 이제 물어는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물어보다가 고려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제가 이따 음료수 사드릴게요. 이렇게 보통 학생들은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물어보면 이제 그 대꾸하고 하는데 빅토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궁금한 거, 알고 싶은 거, 뭘 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 뭔가가 부족하면 그런 건 이제 물어보고 그런 거라서 상당히 좀 그런 면에서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조금 틀리다 그런 거는 많이 느꼈습니다. 짱!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제가 오늘 도시락을 싸왔는데 딱 밖에서 먹기 좋은 날씨입니다. 주변에 이런 거 들어 하는 사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난 살짝 누가 나 보고 저렇게 사는 애도 있구나 하고 표본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나 같은 고려인 친구들한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아. 보통 식사는 이렇게 두 분이서 하시나요? 혼자 이렇게 따로따로 하거나 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같이 먹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럼 지금 빅토리아님 친구분들은 다 한국인 분들이 많으시겠네요? 한국인 친구들이 더 많고 물론 코리안 친구들도 있고 외국인 친구들도 꽤 있는데 혹은 완전 대한 외국인 여기서 오래 살았다거나 그런 친구들이랑 가장 잘 통하는 것 같아요. 혹시 한국 친구들 좀 특징 같은 거 있을까요? 약간 생각나는 건 이제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친구들이랑 공감대가 없잖아요. 여기로 온 게 13살 때니까 보통 한국인 친구들과는 13년의 어떤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메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Y책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약간 그게 뭔지 몰랐기 때문에 국민 초등학생 책. 네 맞아요. 약간 국룰 이거를 잘 몰랐었던 거죠. 그러면은 만화 영화나 이런 것들도 좀. 네 맞아요. 제가 봤던 건 다 러시아 그 소련 시절 애니메이션이었는데 다 친구들이 다 뽀로로 시절이라고 하니까 그럼 전 뽀로로 보지 않았거든요. 이제 뭐 하러 오신 거예요? 그 업무 끝나면 하는 과외가 있거든요. 한국어 과외. 근데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학교에서 좀 얼른 끝내고 그 다음에 약속 가려고요. 화상 과외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그 한국어를 가르쳐요. 그럼 외국인 학생인가요? 맞아요. 외국인 학생이고 저랑 같은 고려인이긴 한데 저랑 이제 일상회화 이런 거를 많이 연습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어로 외국어로 배웠으니까 처음에 제 경험을 살려서 가르치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학생분이랑도 되게 공감대가 형성이 잘 되시겠네요? 네, 그래서 뭔가 그 학생이 좀 한국어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라고 얘기를 하면 많이 공감이 돼요. 그 문법 중에 이유를 알려주는 문법 있잖아요. 아서, 어서.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거든요. 내가 밥 먹어가지고, 내가 밥 먹어서, 내가 밥 먹다 보니 약간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많으니까 학생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 이게 몇 개예요? 나 그래서 저도 이해가 돼요. 이해돼요. 네, 안녕하세요, 진아 씨. 잘 지냈어요? 진아, 지금 무슨 상황인 것 같아요? Как вы думаете, сейчас какая ситуация?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없으면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는 약속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촬영해보셨는데 고려인으로서 한국에서 사는 거 어떤 거 같으세요? 저는 뭔가 이젠 제 집 같아요. 그냥 조국에 돌아온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주어서 그냥 여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같은 입장에 다른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 고려인분들 중에서 이렇게 저만큼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고 사실 여기에 올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도 뭔가 항상 꿈을 꿔주셨으면 좋겠고 한국인 분들도 고려인을 보면 조금 더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혹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도 있으실까요? 계획? 앞으로는 저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큰데요. 제가 한국에 살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살짝은 뭔가 삶의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좋은 대학교 가야지, 대학교 때는 뭐 좋은 직장 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 모르고 그랬던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 조금씩 알아가는 느낌? 이제 제 꿈을 향해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